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공격 영향으로 전 세계 증권시장이 뒤숭숭했는데요. 그래도 맥코린프라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갈길을 가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크게 올라올 때도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세에 무관심한 종목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맥코린프라가 올해 상반기 배당금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맥코린프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맥쿼리는 올해 상반기 배당금으로 380원을 지급합니다.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380원이 지급되고요.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6월 26일에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6월 26일 목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배당금을 언제 줄지는 미정이지만 기존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아마도 8월 마지막 거래일에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맥코린프라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동일하게 380원씩 배당했는데 이번에도 380원으로 배당금은 동일하게 지급되고요. 사실 23년까지는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해오다가 작년에 배당금이 한번 축소가 되었잖아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일단 상반기까지는 전년과 동일한 배당금이 지급되니까 올해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381원으로 전년과 동일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배당금이 24년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전년과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맥코리인프라가 운영하는 자산 중에 백양터널이 올해 초에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었고요.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는 첫 번째 자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수정산 터널의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자산이 나온다는 게 약간 리스크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도시가스나 데이터센터 같은 운영기간이 없는 자산들을 꾸준하게 편입을 해왔고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맥코리인프라의 향후 배당금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맥코리인프라의 상반기 배당금 380원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3.2%이고요. 24년 배당금 760원 기준으로 배당률은 6.5%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배당률이 7%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률은 다시 6%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증시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최근까지 다른 나라가 전부 오를 때 한국은 혼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키를 맞추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맥코리인프라도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약 14%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하반기의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맥쿼리도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배당률이 조금씩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현재 1금융 예금 상품들은 대부분 금리가 3% 아래로 내려왔고 저축은행을 보더라도 최고금리가 3.3%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보다도 맥쿼리인프라의 배당률이 2배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조금 밖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미국이 아직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 채금리가 4%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면 현재 4% 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에 미국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간상의 문제겠지만 미국도 앞으로는 금리를 조금씩 내릴 것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이 너무 빠르게 내려왔다 보니까 환율 변수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미국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내려온다면 맥코리인프라의 배당률도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국내 고배당주에 비해서 지금 매력이 조금 약하거든요. 요즘에 국내 고배당주들은 상법 개정 이슈로 완전히 불이 붙었는데 고배당주 대표 상품인 플러스 고배당주를 보면 최근 3달 동안 거의 주가가 30%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맥쿼리 같은 리츠는 상법 개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한국 고배당주들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고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타이밍에는
맥쿼리를 포함하는 리츠들도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하반기 배당락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작년 하반기 배당 기준일이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 주가가 11,110원이었는데 배당락이 나왔던 다음 날에는 주가가 2.5%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락이 나온 날은 주가가 배당금보다는 적게 하락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후로도 주가가 줄곧 하락을 했거든요. 결국 올해 1월 10일에 주가가 1,360원까지 하락을 했었고 배당 기준일 대비하면 주가가 6.8% 추가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이 구간에서 물을 많이 탔었는데 여하튼 작년 하반기에는 배당락이 크게 나왔지만 그래도 현재는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말과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당락이 작년 말처럼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복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지금 매수하려는 분들은 배당락 이후에 물을 탈 자금을 충분히 남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물을 꾸준하게 탔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는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번 주에 평단가를 살짝 넘었다가 다시 아래로 빠졌는데 여하튼 배당 기준일 전에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수량을 조금 줄일 생각이고요.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냥 이번에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올해 여름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